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윙 컴포넌트들 중에서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와 콤보 박스를 생성하고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박스를 보면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네모난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체크박스라고 하는데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박스의 중요한 메소드들을 좀 살펴보면 생성자가 있는데요. J 체크박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J 체크박스라는 생성자가 3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스트링이 들어있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체크박스를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박스를 만들고 옆에 있는 chin, glasses 이런 식으로 hair 이런 거를 우리가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스트링 값으로 주게 되면 그 스트링 값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J 체크박스 가로 열고 쌍따옴표를 주고 또는 그 스트링 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써서 여기에 레이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2개를 가지는 생성자의 경우에는 레이블과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불리한 값으로 true나 false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굳이 false는 주지 않아도 체크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체크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true를 주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체크박스가 생성됩니다. 이미 생성된 체크박스에 체크된 상태 또는 체크가 해제된 상태를 만들고 싶을 때는 set selecte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et selected란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불리한 값을 주게 되면 true를 주게 되면 체크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false를 주게 되면 체크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중에서 getText, setText가 있습니다. 레이블이 어떠한 글씨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오는 getText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다시 세팅하는 setText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isSelecte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true나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반환형이 불리언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다면 true 값을 반환하겠죠. 체크박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봤듯이 J 체크박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형 변수 그리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부르면서 체크박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써있는 체크박스가 체크된 상태로 만들어지겠네요. 포도, 배 이것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체크박스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에는 체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아이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이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는 아이템 리스너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코드를 보면 JCheckbox하고 참조형 변수 체크가 new 하면서 생성된 애플이라는 체크박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애플이 만들어졌네요. 이 만들어진 체크박스에 이벤트 액션 처리를 위해서 add 아이템 리스너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가 가로 닫아지는 겁니다. 이 사이에 리스너를 생성한 리스너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스너를 이 가로 안에서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클래스 모양의 리스너를 객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새로 아이템 리스너를 만들고 있죠. 이거를 무명 클래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이 없이 바로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템
그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 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된다거나 클릭하면 그러겠죠. 또는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 정보 2가 들어오고 우리가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액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윈도우 창이 보이시죠? 그 창을 만들어내는 예제입니다. 자, 체크박스 테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가 있네요. 생성자이죠. 자, 생성자는 그 프레임을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기본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사항들은 모두 생성자 안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J프레임을 상속받아서 체크박스 테스트라는 그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setTitle 해서 창의 제목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setSize에서 가로 500픽셀, 세로 150 크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JPanel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패널이라는 이름의 패널을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이 프레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JCheckbox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체크박스 5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 레이블은 사과, 바나나, 포도, 오렌지, 배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걸 패널은 그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레이아웃이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 패널에다가 이 버튼들을 넣게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만든 후에 자 패널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셋 폴더에서 경계선을 줬습니다. 자, 이 안에 심어 있는 패널에 경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네요. 경계선 주고 거기에 타이틀 볼더로 과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패널에 체크박스 만들어진 것들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게 하고 셋 비주얼을 해서 프레임을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결과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박스에 애플, 그레이프, 오렌지라는 레이블을 놓고 각각 체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영역에서 보여지도록, 자,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는 파일 이름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그림처럼 3개를 다 선택하면 3개의 영역에 그림이 다 나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면 예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체크박스 패널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J패널 죄송합니다. 한 장 더 올라가야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J패널을 이용해서 체크박스 패널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임플리멘트 아이템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익스텐스하고 J패널,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뭐 액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중 상속의 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 상속은 아닌, 즉 인터페이스를 주고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J 체크박스를 배열 형태로 이름을 버튼스라고 하고 3개의 J 체크박스 버튼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버튼스라는 배열 안에는 3개의 방이 있고 방 하나하나에는 J 체크박스의 그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루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레이블로 사용할 애플, 그레이프, 오렌지를 저장하고 있는 스트링 배열이고요. 자, 레이블은 우리가 그림을 표현해 주려고 레이블 만들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레이블에 글씨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림도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3개의 레이블을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이름은 픽처 레이블이라는 이름의 배열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아이콘 형태로 그림을 가져왔었잖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 이미지 아이콘, 이것도 배열 3개의 배열짜리를 이미지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름은 아이콘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아이콘이고, 그러면 아이콘 0번 방, 아이콘 1번 방, 아이콘 2번 방이 존재를 하겠네요. 거기 안에 그림을 불러다가 넣을 겁니다. 체크박스 데모라는 메소드를 확인해 보면, 자, 슈퍼 해서 뉴 그리드 레이아웃 해서 0, 4. 자, 이거는 앞에가 0이라고 해서 로우가 하나도 없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행열이니까 열이 4개가 잡히는 거고요. 그게 열이 들어갈 것이 4개 이상이면 다음 행으로 들어가면서 열이 또 확보가 될 겁니다. 지금 구현 화면을 잠깐 보면 이게 체크박스가 들어갈 하나의 열, 그리고 사과가 들어갈 열, 그리고 그래프에서 모두 4개의 열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슈퍼라고 써 있는 것은 익스텐드 J 패널에서 패널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는 상위 클래스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부르면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지금 J 패널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슈퍼를 부르면서 생성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생성자입니다. 거기에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슈퍼 생성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뭐 배열을 3개, 그러니까 3개짜리 배열이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버튼을 담고 있는 것도 3개짜리 배열, 그리고 버튼에 들어갈 레이블도 3개짜리 배열, 그리고 그림을 뿌려줄 레이블도 3개짜리 배열, 그 그림을 가져와서 저장할 곳 이미지 아이콘도 3개짜리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3번 반복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다 보니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튼스라는 배열의 이름에 new 체크박스하고 이 가운데 레이블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블을 가지고 첫 번째 버튼스라는 방에 체크박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만들어진 체크박스에 add item listener 해서 리스너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thi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단에서 implement item listener를 지금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클래스 체크박스 패널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어딘가에 이 아이템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현된 그러한 그 액션 처리를 이 버튼마다 연결해주고, 이게 버튼마다 추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버튼들은 버튼이 만들어지면 그 리스너를 애드하고, 버튼이 만들어지면 리스너를 애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3개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한 번씩 수행할 때마다 그림을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애플, 그레이프, 오렌지라는 스트링이 그 체크박스의 레이블이 되기도 하지만 그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pple.gif, grape.gif, orange.gif라는 거죠. 따라서 그 그림을 레이블에 가져다 놓기 전에 이미지 아이콘으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아이콘 U하고 생성하면서 플루트에 들어있는 배열에다가 GIF라는 스트링을 플러스 연결해서 파일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파일 이름을 이미지 아이콘으로 생성해서 아이콘이라는 배열에 3개를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크박스를 사용자가 체크가 했을 때 이 아이콘, 이미지 아이콘을 하나씩 그 레이블에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패널이라고 해서 패널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 체크 패널에 적용하면서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가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0, 1로 되어 있는데 열이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러 개가 들어오면 다음 줄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3개가 들어오면 3줄이 될 것이고 4개가 들어오면 4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모든 게 3개이기 때문에 반복문 3개를 이용해서 체크 패널에다가 금방 만든 체크 패널에 이 버튼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버튼은 3개잖아요. 3줄이 되겠네요. 이렇게 3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패널도 이제 여기 체크 패널을 여기 첫 클래스에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픽처 레이블 0, 픽처 레이블 1, 픽처 레이블 2, 2번 방에 있는 것들 각각 그 과일의 이름들이 들어있죠. 그것들을 모두 그림이죠. 여기 픽처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미지 아이콘으로 가져와야전 그림을 저장하고 있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 모두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라는 메소드네요. 이거는 누가 지원하냐면 앞부분에서 봤던 아이템 리스너를 구현하면 그 아이템 리스너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안을 내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구현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 implement라고 쓰는 겁니다. 아이템 이벤트 2가 넘어오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용 안 하고 액션 처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아이콘을 이미지라고 하고 포인터를 널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브젝트 타입의 소스를 선언하는데요. get 타입 보면은 게시면 가져오는 거를 주로 조회자의 게시 붙죠. 이는 이벤트 정보입니다. 어떤 곳에서, 즉 어느 위치에서 어떤 체크박스가 클릭됐는지 관한 그런 이벤트가 넘어오는데 그 이벤트 정보 중에서 get 뽑아내는 겁니다. 아이템 셀렉터블 선택되어 있는 아이템을 골라서 소스라는 오브젝트에 넣는 거죠. 즉 소스라는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스를 각각 검사해 줍니다. 소스가 버튼의 0번 방에 있는 것과 같으니 또는 버튼의 1번 방에 있는 것과 같으니 버튼의 2번 방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클릭되어 있는 게 2로 넘어와서 그거를 소스에 저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if 문을 이용하면 버튼 3개 중에서 체크되어 있는 버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이퀄 버튼스 I 번째 방에 있는 이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참이 되는 순간이 이 버튼스 I 번째 있는 방의 버튼이 체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get state change 라고 해서 그 변화된 state change 그 변화된 그 체크 상태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넘어올 때 해제가 됐다가 체크됐는지 체크가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는지 그거를 여기서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넘어올 때 이거는 스테이트 체인지드로 불러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체인지가 되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액션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체크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게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체크가 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이벤트.점 해서 deselected라는 것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변화된 결과 얻은 상태의 정보를 살펴봤을 때 그 아이템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게 else네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set 아이콘을 널로 해라. 즉 화면에 보여질 그림을 널로 잡으라는 뜻이고 자 else 그러면 이거는 deselected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set 아이콘에서 그 가져와진 아이콘은 가져온 그림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 그림을 레이블에 넣으라는 거죠. 이제 메인 코드를 보겠습니다. 금방 만든 이제 우리가 금방 만든 그 프레임을 실체화 시키고요. 지금 이 앞에 코드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최종 있는데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 네. 그 다음에 프레임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을 해주고 있고요. jframe 점 하면 자동으로 여러 종류가 뜨는데요. 이거는 그 일반 폼이 이렇게 창이 뜨면 이렇게 종료 버튼이 생기잖아요. 이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close, 정말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이 X 버튼만 누르면 화면은 이게 화면에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모리상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꼭 써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체크박스 패널을 지금 체크박스 패널이라는 금방 앞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클래스죠. 그 클래스로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앞에서 만든 그 프레임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add하고 패널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setSize, setVisual 해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건데요. 이 그림을 우리가 저장할 때 프로젝트하고 여기 보면은 그림 이름이 바로 써지면서 아이콘을 만들잖아요. 여기 보면 new 레이블, J 레이블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따라서 프로젝트 폴더하고 똑같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그림을 복사해서 넣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의 버튼과 유사합니다. 메소드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이벤트 처리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단 이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의 버튼이 있지만 그룹으로 묶어놨을 때 하나의 그룹 안에서는 한 개의 버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뭐 캣이냐 도구냐 이거 선택보다는 성별,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골라라고 한다면 내가 1학년이면서 2학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라디오 버튼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길래 그러는가? 일단 얘도 스윙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J 라디오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new J 라디오 버튼 생성자를 부르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매개 변수로 레이블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을 감싸 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데요. 한 화면에서 학년도 고를 수 있고 성별도 고를 수 있다면 성별 안에서는 하나만 선택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년 안에서 또 하나만 선택돼야 되잖아요. 성별과 학년 모두에서 하나만 선택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유사한 것끼리 그룹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으로 묶여있는 그 안에 있는 버튼들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 그룹 객체를 생성하는데 버튼 그룹이라는 생성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new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버튼 그룹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들을 모두 그룹에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만든 그룹이라는 객체에다가 add하고 라디오 버튼을 모두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라디오 버튼 중에는 하나만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이 화면을 만들려면 위에는 레이블이네요. 이거는 레이블이죠. 그리고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거를 크기를 잘 조정을 해서 이 프레임 크기를 잘 조정하면 어떻게 시퀀스로 넣었을 때도 얘가 이 스몰 사이즈가 옆으로 가기 힘드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패널은 무조건 그 시퀀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패널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패널 안에 또 패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안에 패널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그 패널들을 프레임에 여러 개의 패널을 넣게 되면 동서남북, 즉 볼더 레이아웃으로 들어갈 것이고 패널 안에 여러 개의 패널을 애드할 때는 그 순차적으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패널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위에도 레이블, 아래쪽도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어떤 버튼이 선택되어졌을까라는 이벤트 정보에서 텍스트를 알아오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여기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블에 보여주면 됩니다. 자, J프레임을 상속받고 액션 리스너. 자, 재밌습니다. 이게 버튼이기 때문에 액션 리스너로 구현해도 충분히 구현이 됩니다. 앞에서는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했는데요. 이번에는 클릭하는 버튼으로 취급을 해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면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되는 메소드가 있죠. 그게 액션 performed 아니었나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생성자가 여기에 있어요. 생성자 들어가기 전에 위에 쪽에서 지금 프라이빗으로 해서 참조형 변수들을 다 선언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 그 프레임 여기 생성자 안에서 이 라디오 버튼을 뭐 프라이빗 J 라디오 버튼 하면서 참조형 변수 스몰하고 는 하면서 뉴하고 바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수들을 전체 밖에 빼놓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메소드에서 생성을 하거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탑 패널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패널 이름이 여태까지는 일반 패널 했는데 이번에는 탑 패널이라고 이름을 준 거 보니 패널이 한 개가 아닌가 봐요. 자, 뉴 패널에서 탑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탑 패널은 위쪽에 위치하는 거니까 아마도 그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레이블을 넣을 패널인가 봐요. 자, 보니까 탑 패널하고 add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new j 레이블 바로 뭐 레이블은 한 번, 두 번 불려지는 제일 위에 거는 다시 한번 부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냥 그 바로 new 하면서 생성자 호출해서 레이블을 찍어낸 거죠. 그 찍어내자마자 패널에 add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탑 패널을 프레임에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add 탑 패널을 포함을 시키는데 이 프레임은 볼더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디폴트 레이아웃이에요. 따라서 뭐 set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이니까 우리가 그 속성만 속성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더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노르스 그러니까 상단 위쪽이 북쪽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북쪽에 탑 패널을 위치시키면서 이 클래스에 포함을 시켜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하나 또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를 담을 그럴 패널인데요. 사이즈 패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고 있고요. 스몰은 정말 스몰 사이즈라는 버튼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new J 라디오 버튼에서 스몰 사이즈라고 써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 이름은 스몰. 자, 미디엄 사이즈라고 그 글씨가 나와 있는 J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의 이름은 미디엄.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그 레이블들은 이 매개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지칭하는 변수들은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그룹을 사이즈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 버튼 그룹 안에 방금 만든 라디오 버튼들을 다 추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size.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몰, 미디엄, 라지 버튼을 모두 추가해 줬습니다. 이 스몰 버튼에 또 미디엄 버튼에 라지 버튼에 클릭이 됐다면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클릭이 되면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액션 리스너를 그러기 위해서 스몰의 액션 리스너를 그 연결해 주고 미디엄의 액션 리스너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라지에도 제가 여기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띄어쓰기를 했네요. 생각난 김에 고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왠지 나눠진 느낌이 들잖아요. 나누려면 여기를 나눴어야겠죠. 나중에 고쳐서 올려야지 그러면 또 잊어먹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라는 버튼을 자 여기서
만들어서 그 사이즈라는 패널에 모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개는 거기에 그 액션 이벤트, 즉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리스너를 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이것은 이 클래스 안에서 이 처리하는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d action listener this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사이즈 패널 그 안에 이제 그 스몰 버튼, 미디엄 버튼, 라지 버튼 포함시키고 이 사이즈 패널은 또 프레임에 들어가야겠죠.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가야겠네요. 상단에서는 레이블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볼드 레이아웃 좀 센터로 이 패널을 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라는 레이블이 나갔던 그 부분도 하나의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 패널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패널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new j 레이블에서 그 레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크기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화면에 보이는 그러한 레이블을 만들어서 제목을 제목이 아니고 참조형 변수를 텍스트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set 포그라운드 그러면 글씨 색깔이 바뀌겠네요. 백그라운드 하면 배경색이 바뀌고요. 그래서 글씨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보면 이렇게 미디엄 크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단에 표시하고 있는 거. 이게 마지막 만드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 패널의 이름은 리저트 패널이죠. 그래서 이 리저트 패널에 리저트 패널에 금방 만든 텍스트 크기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는 레이블 있죠. 그 레이블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절트 패널도 이제 볼더 레이아웃에 따라서 사우스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시키겠죠.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라디오 버튼을 아까 만드는데 화면 다시 보시면 여기에 패널 하나, 또 여기에도 패널 하나, 마지막에도 패널 하나, 이게 패널이 있고요. 여기 패널에는 각각 이름들 주어졌고 이 패널들을 하나는 노스 북쪽으로, 하나는 센터로, 하나는 사우스 남쪽으로 이렇게 볼더 레이아웃에 의해서 프레임에 넣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클릭됐을 때, 자, 이거는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 펄폼드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액션 이벤트가 넘어오겠죠. 예제 1번에서는 아이템 이벤트가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 이벤트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액션 이벤트가 넘어올 때는 그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 중에서 getSource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getSource라는 것은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그 그룹 안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아오는 게 getSource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몰인가 미디엄인가 라지인가에 따라서 마지막 패널에 있는 리절트 패널에 있는 텍스트라는 레이블에 값을 세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ext.setText 하고 이렇게 그 아랫부분의 결과 영역에 표시될 글씨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을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하는지, 그리고 생성하고 나서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의 차이점은 그룹 안에서 하나만 선택하느냐 여러 개를 선택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하느냐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느냐. 그래서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하는 리스너, 그거는 아이템 리스너였고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액션 리스너는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액션 리스너였습니다. 그래서 액션 리스너에서는 액션 펄폼들을 반드시 구현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아이템 리스너에서는 그 상태가 변화됐는지 그 변화될 때 동작하는 그런 메소드, 그래서 그 state change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텍스트 영역 그리고 콤보 박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